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오늘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 결국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말하면서 불출마 결심을 밝혔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바 있었습니다. 때문에 출마냐 불출마냐 당 안팎에서도 말이 많았고요. 나 전 의원 본인 역시 약 한 달간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어제까지도 출마와 불출마 선언문 두 가지를 모두 써놓고 막판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까지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출마의 무게를 더 싣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어제 오후에 25일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점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했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당사에서 출마 관련 입장 발표를 하는 점을 들어서 추론컨대 출마 기자회견 같다고 예상을 했고요. 장외에서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불출마 선언을 당사에서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다면서 역시 출마 결심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각각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진 작가님의 오프닝을 들어보면 긍정기류인 것 같은데요? 불출마 선언을 당사에서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불출마 선언을 세리머니를 갖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어디에서 몇 시쯤 어떻게 할까 그거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사에서 오전 11시 입장 발표예요. 예. 네. 그렇다면은 추론컨대 아마 출마 기자회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출마의 경우에는 예. 그냥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또 당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직 원내대표도 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당을 지켰다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하는 자리여서 더군다나 좀 당사를 고르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보통 뛰다가 예. 나는 왜 중도에 포기하는가 그럴 때는 기자회견을 하지만 예. 불출마를 기자회견하는 건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종희 전 의원도 라디오에 이제 여러 차례 나와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두 분의 예상 결코 그렇게 무리였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지금 정반대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죠. 이에 따라 당초 친윤계로 분류됐던 나 전 의원은 졸지에 반윤의 이미지로 몰리게 됐는데요. 이 점이 무엇보다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나경원 사태의 출발점은 나 전 의원이 정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산 시 부채 탕감 검토 발언을 했고 이를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하면서 양측이 충돌한 겁니다. 당시 나 전 의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의 직접 공격을 받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실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직뿐만 아니라 나 전 의원이 함께 맡고 있던 기후대사직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의 수용 방식이 아니라 해임 방식을 택한 것, 그것도 나 전 의원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파문한 것이다. 이런 또 해석을 낳았죠. 네, 이에 나 전 의원이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참모 등의 전달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참모의 책임을 분리시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로 인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직설적인 반박문을 내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나 전 의원을 직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나 전 의원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 기류가 최고조에 달한 겁니다. 이러자 나 전 의원은 결국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진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제 진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대통령께 좀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제 진심을 표시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나 전 의원을 향한 반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불출마를 압박하는 건 과한 당무 개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화합하고 통합하고 또 미래로 갔으면 한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불출마 압박을 놓고 과한 당무 개입이다 또 불출마이다라는 논란도 일었는데요. 제가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정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화합하고 또 통합하고 미래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이고요. 또 기후환경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직을 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같이 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친윤계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과 견제가 집중이 되면서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반윤 이미지가 쌓이는 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당의 원로인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나 전 의원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갈수록 지지율이 낮아진 점도 불출마 결심을 굳힌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불출마 결심을 굳힌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막판까지 출마냐 불출마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출마로 결정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한테 출마의 결정은 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출마의 결정은 저에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지지율 하락이 불출마 원인으로 꼽힌다는 물음에 대해선 지지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출마해서 캠페인을 한다면 지지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었다면서 이 지지율이 좋고 나쁨은 저에게 중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이제 출마를 포기하면서 당대표 선거 구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이 부분 주목됩니다. 네, 일단 당대표 선거 구도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1차 변수는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느냐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중 누구도 나 전 의원 지지층을 100% 흡수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누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느냐에 따라 전대구도 역시 요동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지층의 구성만 놓고 보면 이제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더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요. 또 나 전 의원도 결국은 범친윤계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이 결국 덕을 볼 것이다. 이런 정반대 해석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안 전 의원을 수혜자로 점치는 견해는 나 전 의원과 안 의원이 여당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친윤에 비판적인 당내 중도층을 양분해왔고 수도권이라는 지역 기반도 겹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지지층의 대부분이 친윤계인데 이들은 그동안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출마를 할지를 관망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나 전 의원이 반윤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경쟁에 빠지게 되면서 이들 지지층이 친윤 대표 선수로 인식되는 김기현 의원으로 집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김 의원을 지지하는 친윤 핵심 그룹이 윤심을 등에 업고 권성동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좀 불출마하게 만들면서 김기현 대세론이 더 굳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 전 의원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저희가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나 전 의원 일단 어느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지금 부정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앞으로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을 지지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출마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어떤 후보나 다른 세력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 결정한 건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이나 안철수 의원님 두 분 양강론으로 갈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 쪽을 지지하시거나 도와주실 계획 있으실까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 불출마 결정에 있어서 어떤 후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의 요구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 전 의원의 저런 입장은 지금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고요. 나 전 의원으로서는 이제 경선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 등을 감안해서 전대에서의 영향력은 극대화하고 싶은 아마 그런 생각도 또 강할 겁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 주목되는 이제 중대 변수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자연스럽게 반윤 대표 선수가 된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반윤 대표 주자격인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결심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의 반감을 가진 당원들의 표심을 유 전 의원이 독차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승부를 겨눠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유 전 의원 측은 최근까지도 선거 캠프를 꾸리는 등 별다른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유 전 의원 측의 고정 지지층이 여전한 만큼 막판에 어떤 결심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나 전 의원의 그 출마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재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도 이제 반대 성명을 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명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성명서 발표까지는 가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결국 이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기현 대 안철수 이제 2파전으로 판세가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할지 이 부분이 어떤 전대의 판세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그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결국 불출마 결심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대 경선의 판도는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패널들께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당내에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당대표가 만약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런 당내 의원들을 함께 추스리게 되는 리더십에 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국면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되 그 선언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명분이 지금 현재 본인은 뒤로 물리지만 전체적으로 당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게 되면 지금 있는 국면에서 다소 입었던 상처들을 좀 시간을 갖고 회복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경원 전 의원은 선택했을 거라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다면 3파전으로 아마 1차전에 과반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의 결선 투표가 이어졌을 텐데, 지금 있는 국면으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의 이동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군, 김기현 후보군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론조사가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고 투영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만약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이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누군가에게 한 명에게 쏠리게 된다면 여기에 미치게 되는 당원들의 표심 영향들이 상당할 것으로 비춰지고요. 말씀 주셨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서 결선 투표에 나설 수 없게 된다면 구태여 본인이 출마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없는 정치적 이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전당대회는 관망하면서 불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해 주시죠. 예, 제가 보더라도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어떤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한 3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 84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50만 명 정도가 는 거겠죠. 늘었다면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를 좋아했던 팬덤층, 윤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각 후보들이, 그다음에 또 전광훈 목사를 하는 팀, 이런 팀들이 좀 결합돼 있는데 지금까지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들을 보게 되면 소위 김기현 의원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론조사상. 따라서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이 아무래도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효과가 안철수 의원에게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1차에서 과반을 넘기면서 정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오히려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거의 항복 선언을 한 것처럼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김기현 후보가 윤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관여층인 당원들의 어떤 판단들은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의 판단보다는 훨씬 더 좀 정치적일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김기현 의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어떤 결심을 하느냐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들, 바로 당권 주자들일 겁니다.
당권 주자들 과연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기현 의원은 오늘 서울 용산구에서 설 연휴 쓰레기 재활용 분리작업 봉사활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에 나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숙고 끝에 자신이 의미를 담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정을 하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결정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안타깝고 아쉽다라면서 출마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이 던진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유력 주자는요, 설 연휴 이후에 오늘 이제 첫 일정에 들어가면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앞서 이야기했듯 오늘 오전에 용산구에서 설 연휴 기간에 쌓인 쓰레기들을 분리 작업하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후에 2030 청년 특보단과 만나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조경태 의원은 언론 연쇄 인터뷰로 홍보에 나섰고요. 윤상현 의원은 당협 간담회를 가지며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그런데요,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간에 지금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경쟁 우려까지 지금 나오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심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김기현과 안철수 의원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어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서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흑수저 출신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서 연포탕을 외치다가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른바 나경원 사태는요, 이제 양축이 있었죠. 결국 이제 친윤계가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윤계의 정점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들이 소개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한 것, 바로 그것이 나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친윤계의 당심이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이런 전후의 사정을 갖다가 바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일종의 공포정치라고 할까요? 너무 나 전 의원을 몰아세웠던 거 아니냐. 물론 친윤계의 직접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결국 윤심이 있었고, 이런 윤 대통령의 소위 포용적이지 않은 그런 정치 스타일이 과연 이 이후에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전국을 끌어가고 여당을 끌고 가는데 과연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벌써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평론가들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점의 정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잔혹사라고 얘기할 만큼 이준석 당대표가 거의 쫓겨났죠. 그다음에 지금 지지율 1위라고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경선룰이 바뀌면서 거의 출마를 못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대세인 거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지지율 1위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끝내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하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 거의 조리돌림식으로,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의 발언은 거의 나경원 의원에게 저주를 퍼붓는 듯한 발언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 한 근 50명 정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초유의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내부에 자유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던 자유라는 가치가 이 정당 정치에서 훼손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지속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들은 중도층이 소위 국민의힘의 당심과 멀어지게 되는, 이것이 구조화됐을 때 소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판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판 자체가 중도층의 표심과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갔을 때 소위 지금의 과정에 대해서 이 책임이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땐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안 좋은 정치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이시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김기현은 되고 왜 나경원은 안 되는 겁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 정도를 한번 되짚어서 돌아보시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가 했을 때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1월 초 연초 개각을 통해서 출마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얘기도 나오고 한동훈 장관 얘기가 심지어 나왔었죠. 권영세 장관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네. 이런 인사들을 만약 대통령이 직접적인 개각을 통해서 이 사람이다 내보내게 되면 그야말로 윤심이 실리게 되는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날 대통령 선거의 경선 때를 살펴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아마 김기현 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대통령실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 전반적인 기류인 것 같고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앞서 설명드렸던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의 경우처럼 내각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장관급이지 장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각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임명직에 왔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함이지 이번에 있게 되는 전당대회에 대한 출마, 본인에 대한 정치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 과도할 정도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니까 이걸 한 번쯤 끊어주게 됐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한 달여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상처를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 모두가 입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 지금부터 이제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축제처럼 이끌기 위한 과정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윤심 논란은 더 이상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